안녕하세요. 책을 먹는 여자 임유정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친척 집에 갔을 때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 할머니는 71살의 나이에도 그림을 배우고 계셨다. 71살의 노인이 그림을 배운다는 것이 나는 언뜻 이해되지 않았다. 그 연세라면 눈도 어두워지고 붓을 똑바로 쥐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림을 배운다는 것일까?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다. 아무도 할머니가 화가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몇 년간 열심히 그림을 배운 할머니가 현지 회화기에서 제법 입지를 다진 것이다. 또 얼마 전에는 전시회를 열고 계신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80에 가까운 노인이 개인전을 열었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바로 따뜻한 화풍의 그림으로 유명해진 할머니 화가 엠마 스턴이다. 그림에 대한 열정은 70이 넘는 노인도 화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비록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 웨샤우동은 학습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자신감을 키운다고 말한다. 열정이 부족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고 해도 코앞에 닥친 일만 겨우 끝낼 뿐 더 높은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 스위스의 시계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도 알고 있는가? 스위스 시계 장인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즐겁게 일할 때 맞는 시계는 늘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 고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노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세워진 피라미드를 불행한 노비들이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피라미드가 정말 노비가 만들었든 그렇지 않았든 어쨌거나 열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다. 열정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만들어 결국 성공을 이끌어낸다. 하버드 심리학 강의 시간 교수가 학생 한 명을 강단으로 불러 직접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했다. 그런데 평소 그 학생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차가운 눈으로 강단을 바라보자 그는 몹시 동요한 나머지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말았다. 그러자 교수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자신감과 열정이 조금 부족하군. 하지만 그 둘은 자네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열쇠란 사실을 잊지 말게나. 강의가 끝난 후 교수는 아까의 그 학생과 친한 친구들만 남겠다. 자, 이제 우리가 자네의 청중이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학생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가 준비한 연구 교과서를 들려주게. 이번에는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가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기에 그 학생은 매우 유창하게 발표를 마쳤다.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멋진 발표였다. 그가 강단을 내려왔을 때 교수가 말했다. 이번에는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겠나? 그러자 학생이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의 열정이 자네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었기 때문이지.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만들어 자신감과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손해다. 성공뿐 아니라 행복까지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숙제는 명확해졌다. 공부와 삶에 충분한 열정을 쏟아라. 자신감 있게 성공을 좇고 세상을 바꿔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뭐든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깊이 사고하는 데 익숙하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지녔으니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고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미 열정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떨까? 학교와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열정도 없을 뿐더러 실패와 두려움, 걱정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버드 학생들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활기찬 에너지로 넘친다. 내가 남을 나쁘게 대하면 남도 나를 똑같이 대하듯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같을 수밖에 없다. 매일의 삶을 열정으로 대한다면 삶도 우리에게 열정으로 보답할 것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열정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자 우리의 운명을 바꿀 대단히 특별한 기회다. 자기계발의 대가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한다. 운명이 주는 상을 받고 싶다면 가슴 속의 꿈을 열정으로 바꾸고 이 열정을 위해서 일할 각오를 해야 한다. 위대한 선구자들이 모두 그랬듯이 말이다. 그래야만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완전히 발휘될 것이다. 에릭은 몇 년 전 하버드 금융관리학을 졸업한 학생이다. 그는 졸업 후에 자신이 좋아하던 전공을 살려 대형 은행에서 금융고문의 자리를 맡았다. 그는 함께 하버드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하면 썩 좋지 않은 연봉을 받아야 됐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 낮은 연봉 같은 것은 그에게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자신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에 매일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신이 나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에릭의 이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는 곧바로 업무에서 드러났다. 그가 관리를 맡으면서 은행의 영업이익은 배로 늘어났던 것이다. 그는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매일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에릭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후광에 힘입어 금방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한 주식회사의 경영 고문이었는데 원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에릭은 새로운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각종 회의에 미팅이 잡혀있어 당장이라도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늘 엄청난 에너지를 쏟던 그가 새 회사에서는 좀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에릭의 부진은 결국 회사의 회장까지 못마땅하게 만들었다. 에릭에게는 연봉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에릭의 사례를 통해 일의 열정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정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공부나 일,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로 약하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학교에 갈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겨우 일어나 억지로 학교에 가서도 좀처럼 기분 나아지지 않는다. 어떤 강의에는 꾸벅꾸벅 졸기까지 한다. 겨우 수업을 끝내고 나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나고 기운이 넘친다. 친구들과 맥주 한잔을 하든지 영화를 보고 싶어진다.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이런 태도로 공부하고 생활한다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도 열정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올 리가 없다. 네, 오늘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을 먹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